며칠 전 85강 경매와 임차권 등기 지금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85강 임차권 등기 하기 이전에는 보니까 임차인들의 최우선 면제금 지급 기준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즉 뭐다 최우선 면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상이한 경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최우선 면제금과 임금 채권 간의 어떤 배당 관계 아니 있습니까?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하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도 최우선 면제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근로자 임금 채권 역시 이거 이제 그 최우선 면제거든요. 최우선 면제인데 임차인들의 최우선 면제 금액은 배당 금액의 절반만 해당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마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 배당 금액 전액에 대한 어떤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듯이 주택 임차인의 그 최우선 면제 금액과 근로자 임금 채권 간에 있어가지고 당해 사건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난 84강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은 말이죠, 이제 85강 해가지고 말이죠, 자료를 펼쳐놓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는데, 오늘은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것도 이게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중요해요. 뭐 법원 경매 투자를 하신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봐가지고 이걸 몇 번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했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오늘 85강이고요. 2023년 5월 24일입니다. 수요일이고 벌써 5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우리는 항상 제 말씀드립니다. 후순위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후순위는 전혀 이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럼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은 그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 하였느냐, 아니면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 하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좀 이게 경매 투자자,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먼저 이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요, 임차권 등기의 종류부터 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종류가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또 마지막으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근거법이 틀리죠,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다음에 민법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임차권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들의 여기 나와 있는 이들에 대한 구분의 실익, 뭔가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익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임법 및 상임법 또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한 자가 보니까 전부 다 최선순위,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죠, 그죠? 이랬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배당 절차에 진심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 말이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 보시니까 임차권 등기권자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참고로 임차권 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임차 목적물을, 그죠?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임차인들은요, 주택하고 상가에 대한 그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차인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니까 방 빼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방은 안 나갑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방에 안 빠지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덜렁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면 그동안 임차인이 쌓아왔던 대항력이라는 대단히 큰 힘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듯이 임차인의 대항력, 그동안 쭉 가지고 왔던, 지켜왔던 대항력을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뭐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넘기다. 그럼 이런 임차권 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자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때에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단 말이죠. 종료가 되는데 이때까지 요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방 빼서 나가라 그러니까 방은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뭐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물론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 금액을 순순히 반환해 준다면요, 굳이 뭐 임차권 넘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른 곳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종료가 되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데 이사 안 가더라도요, 임차권 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 살고 있으면서까지 뭐 비용 들여가지고 물론 내가 나 홀로 임차권 넘기 하면 한 2, 3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이것도 어딥니까? 법원 앞에 법무사 등 이런 데 가가지고요, 임차권 넘기 하게 되면 최소한도 1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가 버린다고. 그죠? 몇십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차주택에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 건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임차권 넘겨낼 필요는 없다 이게. 그런데 요 종료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된다는 요겁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종료가 되었으니까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네? 이 상태에서 내가 주민등록을 덜렁 다른 데로 빼버리면은 임차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에 쌓아왔던 대항력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다 이게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이때 원래 등기는요, 등기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등기는요, 등기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어떤 권리를 등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를 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을 꾸은 나는 뭐다?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이렇듯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이 사실은 등기소 가야 돼. 그런데 요즘 바쁘니까 법무사한테 위임장 줘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단독,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입니다. 누구? 임차인 혼자서. 단, 옵션이 조건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땡 끝나야 돼.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야 돼. 안 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부동산 관할 소재지 법원에 민사과입니다. 민사과 가셔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보시 작성하시면, 굳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몇십만 원 돈 들여가지고 뭐 등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과 가셔가지고 그냥 양식 받아가 좀 써보고 틀렸으면 또 뭡니까? 쿠사리 한번 먹고 잔소리 한번 듣고 또다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러니까 주택 및 상가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민법은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민법 이게 621조 조항 내용입니다. 민법 621조 내용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뭐다? 이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은요, 이 등기 공동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액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랬을 경우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되는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다?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임차권 등기해야 돼.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러니까
그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뭐냐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물론 그렇습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일단은 주임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안 되는 그 임차 목적물이야. 그러면 이게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데 이런 경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임법과 상임법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권 등기의 시점이 계약 체결 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겁니다. 계약 체결 시에 또 할 수 있고 계약 기간 중간에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그건 단 뭐다 이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전세권 설정합시다 이거. 그러면 임차권 등기 합시다. 알았어. 그럼 거기 저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잖아요, 그죠? 그럼 동의했다. 그럼 임차권 등기 할게요 하면서 그때 뭐 집주인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이제 임차인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손을 꼭 잡고 역시 등기소 가야 되는데. 바빠. 그럼 어떻게 법무사한테 위임해가지고 그냥 등기를 하시면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주임법과 상임법 그리고 민법에는 이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단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 그죠? 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뭐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보호해주는 법이야. 누구를,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게 주택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여준대요.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을 못 시키죠. 그러니까 5천만 명 임차인, 5천만 명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뭐다,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뭐 봐가지고 제가 전입신고를 하였냐?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냐? 그죠? 했으면 걔네들 특별하게 보호해주는 법.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췄을 게, 즉 뭐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요런 요건을 갖춰라. 이랬을 적에는 뭐 봐가지고 특별하게 보호해준다. 근데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은 뭐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전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특별법과 일반법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 보시면서 또 이제 이 주임법과 상임법, 또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이거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임차권 등기 비교표. 요 내용은 뭐 제가 쓴 실전경매 엑스파일이나 생생경매 거기 보면 이 표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임법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민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등기 시기는 언제나 계약 만료 후 임차인 단독이죠. 상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똔똔이야. 근데 민법 같은 경우마다 언제든지 쌍방이니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서 임차인 먼저 임차권 등기 합시다. 했을 때 싫어. 집주인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임차권 등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단 뭐다. 계약 기간이 만료. 만료가 된 상태에서 보증금 안 주면 그냥 임차인이 꼭 가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혼자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민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동이죠. 그죠? 요건 단독 신청인데, 이건 뭐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 또 이제 하나 더,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만은, 주임법과 상임법 같은 경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은 뭡니까?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하면 그 이 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권은 뭡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다음에 건물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이 길. 그 다음날, 그죠? 이게 이제 대항력권에 의한 대항력 발생된다. 확정일자의 규정도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상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민법 621조입니다. 이게 621조의 규정에 하면요. 단지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대항력만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자, 이게 저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한 번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천천히 들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다니까. 이렇게 쉬운 거는 말이지 그냥 어렵다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봐가지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제가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어떤 분은 밑에다 댓글 따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말이지 좋아요 눌러주냐고.
맞아요. 저 쓴소리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구독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요. 뭐 뭐라지 합니까? 그거 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퉁퉁 하는 것은 재미없는 영상물이지만은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말이죠. 어느 정도 자극을 받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죠? 예. 그래서 단지 나 구독자에 대해 무슨 뭐 좋아요 많이 받고 그런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민법 621조 같은 경우 보면 대항력은 뭐냐 그러니까 이겁니다.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했대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언제든지 했다. 언제 했어요? 이때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예. 이게 하나의 건물에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뭐 예를 들어 5층 건물이다. 1층에도 임차권 등기 할 수도 있고 2층에서도 임차권 등기 할 수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뭐 저당권을 딱 하나 설정했습니다. 여기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또 임차권 등기를 딱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대항력.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요 사안에서 가지고 저당권자 B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예.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때 이게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때 A 이 사람 뭐다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요 저당권 등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한 사람 이 사람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 C는 뭐다? 너는 뭐야 저당권 B보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했잖아. 그럼 너는 대항력이 없어.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법 621조 규정을 말이죠.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다? 단지 대항력만 이제 즉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권 등기 언제 했느냐 언제 언제 했지? 그러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했어. 그럼 대항력이 있다. 앞에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따졌는데 이거 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임차권 등기 되네. 그럼 당연히 이것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소멸 안 되고 인수가 되죠. 그죠? 인수가 되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있는 C는 뭐다? 죽는 거야.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을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봐가지고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때,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한 때, 임차권 등기한 때 그러니까 이때 A가 임차권 등기 이때로 해서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되는데 C는 뭐다? 너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 이때니까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안 죽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요 주인법 및 상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요. 여기 또, 뭐, 주인법이나 상인법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뭐냐면, 이렇게 하시죠. 손을 쭉 그어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만료가 돼, 만료.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A가 나중에 어차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그 뒤에 임차권 등기한다는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A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한 때는 비록 이때일지라도 이 A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 등기하고 이 A는 말이죠. 임차권 등기 됐다 그러면 다른 데 주민등록 옮겨도 상관없어요. 주민등록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주민등록 옮겼다가 나중에 가란데 깨서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이제 임차권 등기 한 때라서 대항력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내용도 나중에 언급해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임차권 등기 한 때는 요때이지만 그러나 이 A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 대항력은 언제나 전입한 그 다음 날. 여기 이제 주인법 및 상인법하고 민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민법 같은 경우 임차권 등기 한 때. 근데 주인법 및 상인법은 뭐다 이게? 임차권 등기한 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한 때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이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니면 또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지. 그건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 천천히 보시게 되면요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하면 당연히 뭡니까? 주택이니까 전입신고 날짜 나오겠죠. 그죠?
다음에 임차인이니까 확정일자 받았으면 확정일자 받았다 낙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나가서 임차인이 보증금액이면 보증금액이 나온다고. 임차인 계약기간이면 계약기간이 나옵니다. 또 임차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홍길동이다. 그죠? 근데 보니까 전입, 요 주택이구나. 근데 요 자리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 나오고, 요건 뭐다? 상가구나. 근데 민법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양식도 제가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잘 이게 잘 좀 하시고요. 오늘 참 윤집님 들어오셨나요? 윤집님 아까 카페에다가 1차 경매, 2차 경매 올려놓으셨던데 들어오셨네요. 봐가지고 채팅창 보는 김에 인사 말씀만 드릴게요. 곽충건 회장님 들어오셨네요. 참 아까 곽충건 회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누가 문자가 막 들어왔더라고요. 뭐 N분지를 하자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통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아님 감사합니다. 고공생 부동산 TV님, 이명남님, 윤집님 들으셨고요. 지광원 셰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홍님, 그 다음에 박황영님, 린더버거님, 한태환님, 네 감사합니다. 아차산 불고님 들으셨네요. 아차산 불고님 뭐 대기죠? 아차산 쪽이십니까? 네. 무지개님 감사합니다. 시화호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마마깍꿍님, 홍대희님, 이강희님, 아비용님, 나나나 회장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은 그때 약주는 못 하셨나요? 봐가지고. 꿈드림님, 네, 감사합니다. 민주지사님, 리키님, 박헌성님, 나님. 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 부부익세님 인사드렸나요? 수보리언님, 감사합니다. 지토서님, 초심가치님, 감사합니다. 어호님, 아리수님, 김혜진님, 그 다음에 매주콩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어쨌든 우리 김혜진님하고 매주콩님하고 윤집님, 제가 볼 때 윤집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바람직스러운 상황입니다. 카페에다가요, 막 그런 자료 막 올리세요. 그럼 제가 밑에다 막 댓글 엄청 많이 달아드릴게요. 그것도 나중에 윤집님이 카페에 올린 거 있잖아요. 1차 경매, 2차 경매 해가지고요. 사실 돈 안 돼요. 돈 안 되는데 그 물건의 4번 물건 같은 경우는요. 1차 사건에서 낙찰받은 법인 있잖아. 걔네들 2천만 원 먹었어요. 2천만 원. 그건 돈 되더라. 그러니까 엄하게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돈이 생길 수 있는데 안 생긴다는 거. 그거 제가 나중에 사건을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성학님, 네, 감사합니다. 최선행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주요사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그 다음에 나종원님,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다음에 또 누구신 거예요? 에리카님, 리마켓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 안 봅니다. 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더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주임법이,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임법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법 이름 하도 길어가지고 줄여버렸는데, 이게 그겁니다. 경매 기입 등길 이전에, 이전에 임차권 등기다. 예. 경매 기입 등길 이전이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이게, 어리 건저당권 설정했어요. 갑은 건저당권보다도 빨리 전입 신고했죠.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갑이라는 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리라는 저당권자가 뿅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여기 자,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시면 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된 물건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는 이제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는요, 임차권 등기는 선순위 임차인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선순위 임차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임차권 등기된 겁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요, 봐가지고 이제 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요거부터 먼저 딱 잡아야 돼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된 길, 요 분명히 기입된 길 이전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원에 계시는 우리 경매 계장님들은 말이죠.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경매 계장님들은 어디까지만 딱 사건을 째려본다,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 그때까지만 그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자기네들이 컨트롤해요. 그러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는 언제냐? 요 때입니다. 요 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 하니까 이 땅에서 다시 경매 진행한다. 이게 압류의 효력이 압류, 즉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뭐다?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때까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가지고 가본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어이구 임차권 등기했구나. 그래, 그럼 너는 우리 편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챙겨줘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전이다. 이랬을 경우는 때라는 봐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좀 밑에도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자는 당연,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되기에 집행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참여가 가능하다. 이 원래 우리가요,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당의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요,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채권 개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있잖아요. 예,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게 최우선 변제,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 안 해버렸어요. 배당 신청 안 한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 이전에 압류 등기되어 있으면 이제 변론을 하고, 근데 어떤 경우 보면요, 압류 등기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세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그 배당 요구한 시점이 언제다 보니까 배당 요구한 시점이 별표로 이제 배당 요구 종결을 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예를 들자면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배당 신청했고, 또는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조세 채권에서 배당 요구해서 배당 요구하면 다 받아놓은 존재 꽝이야. 꽝이란 뭐다? 이 사람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도 못해.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세 채권과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조세 채권의 예를 들어 100억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체납된 세액이 100억인데 경매 결과 조세 채권자 1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럼 99억 9,990만 원은 어떻게 경매신매각으로 다 죽어버린다니까.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세 채권,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봐가지고 저거들은 임금 채권 10억이야. 근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그럼 나머지 9억 9천만 원은 어떻게? 몰라.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낙찰자 대금 납부한과 동시에 이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을 전부 어떻게? 빠이빠이.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의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조세 채권 임금 채권자가 먼저 배당 받아가는 바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보전금액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는요, 낙찰자가 말이죠, 음악이 뿅 해가 눈탱이 밤탱이 돼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을 나름대로 우리가, 경매 결과 말소 소멸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당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을 적에는 그때 낙찰자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임차권 등기 그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는 너는 우리 편이야. 너는 우리 편이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왜 그런지, 네가 왜 우리 편이냐? 임차인 네가 왜 우리 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85강 2부 방송에서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